저로서 화가 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박정희 정권 때 추룩으로 자기를 들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고 때문에 몸이 아팠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누구의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게 6월 2일자로 적혀 있었어요. 6월 2일자로.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추룩으로 자신을 깔아뭉개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또 그 일기에 또 해놨어요. 또 해놓고 유족들이 그걸 지우지도 안 하고 기자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그게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 추룩을 모은 사람이 지금 부산에 연산동에 살고 있어요. 연산이 이동입니까? 네. 권모라는 분이에요. 권모라.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찾아냈느냐. 1985년에 제가 김대중 씨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월간조선 기자실입니다. 이야기하다가 뭐 납치 사건 등등 이야기하다가 추록 사고에 대해서 아주 실감있게 이야기해요. 그게 1971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국회의원 직원 유세를 하고 다닐 때인데 목포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광주로 가는 과정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달리던 차에 택시가 하나 있었는데 추룩이 마주 오더니 택시를 슬쩍 치고 바로 자기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옆에 논두렁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운전사는 현장에서 어디 도망가버리고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중간에 압력을 받아가 쫓기고 그 운전사는 감옥에 가서 형도 다 살지 않고 나왔는데 의문의 죽음을 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누가 지시했는지 압니까? 이제는 압니다. 누굽니까? 하니까 그때 공안왕이고 감독이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죽인 김대중 씨를 죽이려고 하는 추록 운전사까지 의문의 죽음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정권이 죽인 모양인데 얼마나 이게 무슨 영화에나 나올 만한 시시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관심이 없다가 87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5번 주법을 넘겼다고 하는 그 중에 그걸 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김대중 씨 본인이 운전사가 의문의 죽음을 했다고 하니까 참 확인하기 어렵겠구나. 그러나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게 설명드렸다는 건 달리 이게 명백한 우발적 사고인데 그게 뭐 일부러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근데 혹시 이 운전사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부산에 연산동에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으킨 사건이 이렇게 돼가지고 혹시 김대중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난생 처음 그 이야기를 저한테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왜 갑자기 문제가 됐습니까?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이분은 빗길인데 고개를 넘어가지고 지금 내려가는데 김대중 씨가 탔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았답니다. 빗길에 무너져가지고 미끄러지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택시를 받아가지고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 죽고 뒤에 따라오던 김대중 씨가 타고 있던 차를 약간 건드렸어요. 그때 김대중 씨가 좀 다쳤습니다. 다쳤어요. 자, 그러면 김대중 씨가 말하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슨 운전사가 의문의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다.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만났어요. 그 제가 만나고 제가 고학 기자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수사 때 교사된 적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래요. 아무런 압력도 안 받았고 제 소신대로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사 검사가 누구냐 하면 김대중 정부 때 전남도지사를 했던 허경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경만이라는 그런데 김대중 씨가 말했던 게 전부 다 거짓말, 전부. 아니, 전부 거짓말인 건 좋은데. 예. 그리고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 사고 났을 때 김대중
비서로서 그 차에 같이 탔던 사람이 봉규동 25시간을 책을 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타고 가는데 자기네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바빠서 가다가 자기네가 교통위반을 자기네가 했다는 네, 맞아요. 피사가 차가 봉규동 25시간 말도 아니다. 고문당에서 발견이 됐다. 그 회사차가 오마가 김진환인데 회사차가 네, 맞습니다. 저희만의 회사차가 그 당시에 김대중 비서 같이 탔던 그 비서가 범규동 25시간 책을 냈어요. 자기네 차가 잘못해서 동사가 난 거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황윤식이라는 분인데 황윤식. 그 사람은 또 그때 김대중 씨가 당선되고 나서 다른 사건을 구속돼가지고 형을 잘 끝나왔어요. 그래서 이 김대중 씨와 관계된 사람 중에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대통령 시절에 보복을 당해가지고 감옥 갔다 왔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그걸 안 썼어요. 안 써놓으니까 지금까지 김대중 하면은 고난만 당했고 자기를 고통을 준 사람은 다 용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장례가 된 거죠.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제가 글을 쓰고 했더니 당분간 그 이야기 별로 안 하더라고. 그러다가 또 제가 막아낸 게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노벨 평화상 그 위원장이라는 자가 에르게라는 위원장이라는 자가 김대중 씨가 정권으로부터 이런 암살 명목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일기에 죽기 전에 쓴 일기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를 속이는 문제예요. 자기도 막 그렇게 믿게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결국은 사람이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믿게 돼. 이게 최면이 됩니다. 자기 최면이. 그 상태가 된 건지 아니면은 언젠가 공개할 용도로 일기를 쓴 건지. 원래 일기는 비공개용 아닙니까? 근데 김대중 씨가 쓴 일기는 언젠가는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건지. 어쨌든 그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기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 그 힘없는 운전사를 살인범으로 몰고 자기는 동시에 박정희를 살인교사범으로 몰고 자기는 그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남은 민주화 투사로 만들기 위해서 한 무고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몰면 됩니까? 더구나 객관적인 취재로서 이렇게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을 국장으로 해준 이명박 당신은 뭐냐? 이명박, 김대중의 정체는 알겠는데 이명박 당신의 정체는 뭐냐?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선조 시대에도 왕이 죽고 나서 상복을 6개월 입느냐 말이야. 1년 입느냐로 싸워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당파싸움하고 하는 그 기억이 있는데 그거 너무 따지지 말고 가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조 시대 때 그런 걸 예송이라고 해요. 예송. 예절을 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뜻에서 예송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6개월 있느냐 1년 있느냐의 논쟁이 아닙니다. 1년 하면은 누구는 6개월 해주고 누구는 1년 하면은 1년짜리 장사를 지내는 사람이 정통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밀었던 사람이 득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장례식은 정통성의 싸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김대중 국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노선을 대한민국이 국장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따라서 김대중 씨를 국장으로 해준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김대중 노선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입니다. 김대중 그 정권은 어디서 나오냐? 만약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면은 김대중 노선으로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